차 어때요? 갑자기 존댓말. 오늘 차 시승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볼보 XC40 R 디자인 차량 실내외를 한번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멘텀보다 훨씬 더 이제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휠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뒤 19인치 235/5019 사이즈의 타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브레이크가 굉장히 작지만은 응답성도 굉장히 좋고 제동력이 생각외로 많이 좋았던 게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볼보만의 이 굉장히 좀 로봇처럼 멋있는 이 눈매도 이 차량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XC40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네트에서 보셨을 때 이 라인이랑 여기가 굉장히 좀 볼륨감이 높습니다. 볼륨감이 좋다 보니까 차량을 일단 봤을 때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좀 뭔가 이 차가 잘 나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기아 카니발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깨알로 스웨덴 차량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옆면으로 가보시면은 이 차량이 이제 BMW로 치면 X2 모델이랑 거의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C필러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일 램프가 직각으로 거의 직각으로 내려오면서 디자인의 일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R 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차가 좀 더 낮아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얻을 수 있게 하죠.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오렌지 빛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약간 스웨이드는 아닌 것 같고 부직포 재질인 것 같습니다. 만져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보다 촉감은 조금 안 좋지만 굉장히 좀 세련된 소재로 이쪽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오렌지빛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발판 쪽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센터페시어 옆면들도 동일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비싼 고급 소재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소재들 이것도 보면 그냥 플라스틱인데 여기도 뭔가 되게 좀 심플하지만은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품 이 소재는 저렴하지만은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여기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달려 있고 문짝에는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드 우퍼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나오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조수석 안쪽 깊숙이의 인클로저를 통해서 베이스를 한 발로 적용을 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 have completely changed the way to build music into the car. The XC40 has a unique air ventilated woofer mounted behind the dashboard rather than in the doors. There is no compromise between great storage and great sound. 트위터는 A필러 쪽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 스피커도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볼보에서 적용하는 기본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하만카돈 오디오로 적용이 됩니다. 이 볼보를 XC40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휴대폰 하나 놓을 공간 편하게 있는 그런 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차들이 휴대폰 하나 놓을 공간이 없어서 보통 이 컵홀더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놓잖아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휴대폰을 가운데 놨을 때 무선 충전도 되고 양 옆으로 뭐 넓게 쓰면 제가 봤을 때 휴대폰 한 3개까지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돼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가운데 센터 수납함인데 보통 휴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각티슈가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을 별도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실제로
이런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쓰레기통입니다. 차량 내 쓰레기통은 처음 보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를 어디다 놓을지도 모르고 밖에다 버리신 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쓰레기통도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면서 독특해요. 특히 이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독특하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 뒤, 그리고 등받이 각도들도 조정이 되고, 여기 있는 버튼을 앞을 누르면 여기 올라가고요, 시트가. 그리고 뒤에를 올리면 시트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누르면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요 앞에도 보면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이런 선재들이 조금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런 마감만 조금 더 개선되면은 차가 되게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 시트들 전부 다 그 자동이고요. 핸들만, 여기 핸들만 수동입니다, 조절하는 게. 이 차를 타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그 D 모드랑 R 모드가 갈 때, 보통 차들은 D 모드를 놓고서 R 모드로 갈 때 한 번만 당기면 R 모드로 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M 모드가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M 모드, R 모드. 예, 요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굉장히 좋은 게 또 이 차의 특징입니다. 보면 파킹 버튼이 있고요. 차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 차들보다 소재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부분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들은 굉장히 좀 심플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가성비 좋게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마감들은 찍찍이로 좀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들만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음질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디오는 제가 오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오디오 음질 제법 괜찮습니다. 이거 노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 차들이 오디오가 되게 많이 좋아졌죠. 볼륨은 여기서도 세팅이 되고 여기서 세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볼륨 표시가 아니라 선곡 표시 같아서 조금 헷갈려요.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급스러운 음질은 아니지만, 베이스가 우퍼를 인클로저에 프론트에 담아 놔서 재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다이나믹함은 강한 편입니다.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대충 봐도 공간이 아주 넓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제 키 180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도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고 공간 자체가 천장 높이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 앉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되게 큰 편인데 천장이 한 요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차 디자인 자체가 C필러가 딱 꺾여서 내려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한 것 같고요. 2000cc 엔진은 본넷을 열고 들어도 차 엔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게다가 엔진 쪽에 있는 방음 패드도 아주 두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본넷을 닫았을 경우에 차가 정말 조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죠.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보 차량은 많이 타보질 않아서, 특히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SUV 차량이다 보니까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아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컴포트, 인디비주얼, 다이나믹, 에코 이렇게 총 4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로드 모드도 세팅이 되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낮을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물론 컴포트 모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 성향 자체가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어서 거기서 오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일단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악셀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밟아주는 만큼 잘 나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 190마력에 30토크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00cc 이상 엔진이 없죠. 전부 다 이제 2000cc 엔진을 가지고 과급 방식을 다르게 해서 세팅을 합니다. 이제 싱글 터보냐, 트윈 터보냐, 뭐 여러 가지 슈퍼차저나를 가지고 마력이나 토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형 모델은 모멘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윗급 모델은 지금 타는 R 디자인, 그리고 가장 최상급 트림은 인스크립션 모델이 가장 이제 윗급이라고 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계약부터 해서 출고까지 1년, 지금 XC40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일단 인기가 좋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한 달에 배정되는 물량이 1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XC40 같은 경우에는 중고 모델도 없어요. 제가 보배드림이랑 옥션을 찾아봤는데 차량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 차량의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BMW X2 차량이나 이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의 티구안 모델이 아마 금액적으로나 차량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경쟁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둥둥 물침대 타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들이 조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단순히 핸들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핸들을 조금만 감아도 차선 변경이 굉장히 편해요. 아무래도 SUV 차량이다 보니까 코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좀 많이 쏠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고성능 모드로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옵션에서는 스탑&고 기능이 적용이 안 돼서 정차 중에도 엔진이 계속 아이들링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1단에서도 RPM은 변속 타이밍은 4500rpm까지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솔린 터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RPM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요. 펀치력이 엄청 좋진 않지만 시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이 엄청 과격한 BMW나 이런 걸 생각하고 타실 게 아니라면은 여성분들이 타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데일리카로 타시기에 있어서는 이 정도 출력이면은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2-3000 rpm까지는 굉장히 정숙하고요. 3000 rpm이 지나가면은 바람 소리랑 같이 엔진의 그 rpm 소리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고요. 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SUV의 그 출렁거림이 아예 없진 않지만은 굉장히 적어요. 출력은 타보니까 확실히 좀 계속 타보니까 동급의 2000cc 가솔린 차량들에 비해서 좀 답답해요. 핸들 반응이 되게 빠르죠. 그래서 순식간에 슉슉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한 여기서 요 정도만 돌려도 차선 변경이 되게 쉬워요. 이거는 진짜 시내 주행할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면은 그 주행하는 도로에 따라서 GPS 정보를 수신해서 여기 앞쪽에 이제 뭐 30km면 제한 속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니까 확실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충격 흡수라던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차는 부서져도 사람은 되게 안전하게
나오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살짝만 밟아도 RPM이 무조건 4000rpm을 찍게 계산이 로직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인위적이에요. 일반 차들은 어느 정도 아무리 스포츠 모드라도 한 2-30km에서 더 밟아도 그냥 일단은 미션을 바꾸고 RPM을 살짝 보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일단은 4000 RPM을 찍고 다음 단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엔진 소음이나 이런 주행 질감이 출력이 안 되는데 또 이러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어요. 네, 요번에는 인디비주얼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요. 인디비주얼 모드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네, 보시면 내려주면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 마이카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개별 주행 모드 지금 떴죠? 요거 누르시면은 개인 모드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행을 계속 해봤는데 이 서스펜션이 그 유압이 조절이 되는 서스펜션인지 아닌지 되게 좀 애매해요. 스티어링 휠의 그 감도 때문에 서스펜션까지도 조금 단단하게 좀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고, 브레이크는 진짜 좋아요. 저도 뭐 계속 테스트를 해봤지만 브레이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마지막 이제 총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000cc 밖에 생산하지 않는 볼보 차량의 엔진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엔진을 사용한 볼보 XC40 같은 경우에 출력은 시내 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한 출력이지만은 가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출력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력수가 190마력에 30토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에서 오는 목마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차량의 가격이나 전체적인 주행 목적을 봤을 때 이 정도 출력은 딱 가격 대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출력 대비 제동력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차량 무게가 그렇게 많이 SUV 치고 소형 SUV 이지만 그래도 차량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제동력도 의외로 굉장히 좋았던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스펜션,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서스펜션 자체는 좋지만 이게 조절이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일정한 그 담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시내 주행하기에는 뭐 최고지 않나 싶어요. 차량이 SUV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그 물컹거림이나 출렁거림은 있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SUV 치고는 충분히 좀 단단하면서도 물컹거리는 요 경계점을 잘 찾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재질이나 그 인터페이스의 이런 사용도나 뭐 오디오 음질 이런 부분은 동급 차량 대비 재질의 소재는 많이 좀 떨어지지만은 소재를 뭔가 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거나 심플하거나 좀 모던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실제로 봐도 뭔가 좀 디자인 자체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한 게 느껴집니다. 오디오 음질도 제법 나쁘지 않았고요. 들을만 했고요. 주행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조용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내에 제가 몇 가지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반자율 주행, 이것도 꽤 나름 쓸만했고요. 근데 BM이나 벤츠처럼 이게 핸들이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인위적으로 좀 주행이 좀 되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 자체도 참 매력적인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대가 이 차가 4,800만원 정도인데 일단은 뭐 디스카운트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옵션 그리고 뭐 출력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볼보 목동 전시장 차지훈 과장님이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시승까지 해주셨고요. 차량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뭐 가격, 옵션들을 초반에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차량은 언제든지 목동 전시장에 가시면은 차지훈 과장님을 찾으시면은 시승도 가능하고 계약이나 상담들도 가능하니까 꼭 미리 전화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또 볼보 차량 더 좋은 더 큰 XC90 차량으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볼보 XC40 R 디자인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